예, 안녕하세요. 뭐 윤석열 지지율이 27%까지 급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도하 언론과 여론조사 회사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치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겠죠. 예, 오늘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좀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 제가 좀 또라이 같은 질문인데 이거 참패 맞습니까? 그리고 참패라면 이게 어떤 성격의 참패입니까?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결핍이 돼가지고 네. 만약에 정무적 감각을 조금 정밀하게 했으면은 사실 대승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는 뭐 현실도 나왔지만은 참패한 했다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승할 수 있었는데 대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참패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근데 뭐 어쨌든 21대 비추어 보면은 작지만 그또 의미 있는 또 저기 지지율 증가도 있었고 선방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뭐 지지율 좀 늘었고 의석수 늘었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될 수 있는 그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네, 어떤 거가? 예, 근데 지금 뭐 지지율 마지막에 이제 선거 기간에 그 소위 찐보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지난 2주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나와서 무조건 투표합시다 그랬는데 결국 67% 평균이고 근데 71% 접전지에서 70%를 넘어간 데는 다 생활에 왔어요. 그러니까 번투표에서 상당한 그걸 차지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별로 걱정도 안 했는데 안철수 뭐 김원혜 그다음에 여기 또 뭐 마포 조정훈 뭐 몇 명 등등은 다 발로 뛰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윤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안 했습니다. 안철수는 요새 좀 불평 좀 하잖아. 아니 그 뒤에 당선된 다음에 고무신 좀 거꾸로 약간 놀래신고 뭐 원래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가짜오니까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 있었으면은 또 뭐 서너 가지를 좀 잘 지금은 이제 복귀를 좀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정무적 감각이 있었다라면 우선 첫째 한동훈 조선일보 커넥션한테 내다봐야 안 당했겠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예, 이게 조선일보가 한동훈과 짜고 완전히 이게 조선일보판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국힘을 조선일보가 장악을 한 거죠. 그렇죠. 이번 선거의 참패는 그 윤석열의 참패이기도 하지만 조선일보의 참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제 드러났죠. 조선일보 음모로 이제 배지를 다신 세 분, 이 박정훈 조선일보 출신, 신동욱 조선일보 출신, 유용원 조선일보 출신. 이 박정훈, 신동욱은 뭐 서초을, 뭐 송파, 고가 맡았죠, 뭐. 그냥 공짜로 당선되는 지역이야. 예. 그래서 유용원은 또 비례 12번, 거기도 또 당선 확정권이고. 그러니까 이게 일개 신문사가 뭐 완전히 이제 말아먹고 들어온 거죠. 한동훈이가 이걸 터준 건데 거기 정도가 아니죠. 홍영림 전 조선일보 기자가 여의도연구원 원장이에요. 지금 저 한동훈이랑 같이 앉아 있는 저 사람인데 한동훈이 홍영림 보는 저 표정 보세요.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 아이고 우리 이쁜 영림이, 아이고 우리 이쁜 영림이. 나 참. 우리 사귀는 줄 알았어 난. 저 사진 보고.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뒷배에 의해서 선거를 했고 판단을 한 그런. 예, 그래서 이렇게 조선일보 한동훈 커넥션에 내다바이 당했다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큰 실책이지. 그 실책이죠. 예, 실책이고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빠른 소리 조금 더 하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무감각 제로야. 맞습니다. 네, 그 정무지능 제로. 김모진은 제로. 그건 좀 너무한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한동훈 기용 자체가 지금 복귀를 해보니까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선거 전선에 대해서 우리가 선거 전선, 한동훈의 선거 전선이 문제였고 그걸 교정을 할 중간에 뭐 할 틈도 없었고. 네. 어떤 거요? 그러니까 완맨쇼로 지나가고 뭐 어떤 정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전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걸 치고 놓고 또 이 개인기도 들어가는데 전선이 없이 특히 윤 정부의 중간 평가라 그러면은 한미 동맹이냐 종중이냐라고 네. 하는 가장 뚜렷한 전선이 있는데 네.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전혀 이거하고 유사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종북 타령이었습니다. 사실은 나 그거 보고 웃었어. 종북 중에 머리 좋은 종북은 이미 다 종중이야. 그렇죠. 예. 면허가 2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당 면허를 갖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 면허를 갖고 있거든. 예. 그래서 저 한동훈이 저 무슨 쌍팔년식 아유 나 참. 네. 그렇게 뭐 진격을 앞둔 막사에서 그 싸움을 할 전투원들이 윤석열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 계속 발산했다고. 그 단 우린 윤석열 아니에요. 우린 윤석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근데 선거 자체는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인데. 중간평가죠.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선거에 들어간 거야.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실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선거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싸움에서 도망간 거죠. 전투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네. 그 뭐 선무대 좀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예.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요소도 있을 겁니다. 예, 세 번째로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인데. 예. 이 정치라는 게 무지하게 간사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산모사예요. 조산모사가 원숭이들한테 뭐 아침에 뭐 밤 3개냐 저녁에 밤 3개냐 이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을 원숭이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모든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가 있어요. 예. 이해 당사자들이 극렬 반대한다고. 그렇죠.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예. 개혁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렇죠. 아니 이걸 왜 선거 전에 하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이고 나 참 그래서 정무감각 제로 정무지능 제로다. 뭐 그런 게 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이렇게 지금 쟁점이 안 올라와 있는데 소위 말하면 민생 할 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게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경제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그렇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때 이 뭐 소득 주도 성장에다가 코로나 이래 가지고 돈을 풀었잖아. 그렇죠. 그 융자금 상환을 굉장히 빡세게 지금 그 융자금 회수를 하고 있죠. 금융권이 빡세게 하고 있다고. 네. 이거를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거 6개월 전에서 선거 한 3개월 후까지를 조금 한 템포 죽일 수 있었거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 계산에 넣고 사실은 선거에 임했어야 됐죠. 그래서 조금 그 말하는 극단적인 이건 정부 예산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 관리 감독 규정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왜 튜닝이 안 되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죽을라 그래요 요새. 맞습니다. 폐업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윤 대통령이 이제 궁지에 몰렸지. 그래서 이대로 레임덕에 대해서 이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본인도 천한 존재가 되고 나라도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뭐 조금 쿨하게 뭐 위기에 강한 남자, 또 아주 인내하지 않은 남자, 그다음에 결단하지 않은 남자, 뭐 이런 것들을 뭐 생각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세를 한번 챙겨 보면은 세 가지 차원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글로벌 군사 지정학 차원에서 봐야 될 그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외교 안보 군사 정책으로 표현되는데 윤 대통령이 가장 잘했죠. 가장 잘했지. 예. 일본과 퉁치고 한미일 삼국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한미 핵동맹 만들어내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철의 삼각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갖게 만든. 중국이 이 한미일 삼각체제를 철의 삼각 대오라고 불러요. 예. 굉장히 두려워하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속 이제 계속 지속될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정신 이념 역사 해석의 차원인데 이거 좀 델리케이트해요.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반공 그리고 잘 살아보세 아주 처절한 우리의 그 이 현실 속에서 나왔던 정신이죠. 그 소굴이는 근데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공산권 붕괴로 엄청 약화가 됐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제 닭고기, 돼지고기를 서민도 먹기 시작할 정도로 잘 살았고 공산권은 붕괴했고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 반공 이 멘탈의 그 기반이 약화된 거지. 약화된다.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그 근본 걸 30여 년 전에 일어난 그렇죠. 일이죠. 그걸 유지를 하면서 막 정신이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공과 우리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아주 적자적인 구호를 아주 내면화시킬 수 있는 승화시켜야지 뭔가 차원을 그런 정신을 강화를 하고 또 내면화를 시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담론이나 언론으로 나타났는데.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반공이나 우리 잘 살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반기만 키워도 반인류다 그건 반민족적 범죄자로 혹은 극우단체로 몰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좋은 글씨를 만드는 게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가 정작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말하자면 역사의 심판자인 하는 저쪽은 살인을 지르고 뭐 여러 가지 살인에 연관되거나 뭐 죽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쿨하게 개념 있게 그런 거 있어도 너희들은 저기 철딱이다 극우단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이 약해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정성 게임인데. 그렇죠. 너 위선적인 착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은 진정성 있는 연쇄살인마가 좋아?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연쇄살인마를 택해요. 그렇죠. 그게 현대 문명이 만들어내는 인간 심리야. 그렇죠. 이거 윤 대통령 진영이 이 말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이가 뭐라 그랬어? 범죄자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랬지. 그렇죠. 근데 한동훈이 딱 낯짝에 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네 진정성보다 네가 범죄자라고 부르는 이재명이가 목숨 건 진정성이 더 높으면 사람들은 너가 아니라 이재명을 더 좋아해. 그렇죠. 그게 현대 문명의 특징이야. 그렇죠. 그거 너 알아? 이 무식한 인간아. 근데 그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그렇죠. 이게 지금 딱 그거거든. 뭐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즉자적인 반공, 즉자적인 잘 살아보세가 우리를 움직였던 시대는 30여 년 전에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뭔가 다른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했다고. 못했죠. 안 했어. 우리가. 근데 상대방은 목숨 걸고 걔들은 자기들끼리 막 죽어나가잖아. 그렇죠. 자살하고 자살 당하고 뭐. 상대방은 목숨을 걸고 그게 범죄가 됐던 살인이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진정성 있는 종중이야. 양아치야. 이쪽은 애헴하고 점잖해. 모범생이야. 근데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없어. 누가 더 매력적이냐는 거지. 그렇지. 이 사나운 국민들한테. 이 사나운 국민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이 발전센 나라에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토 와싱턴에서 왕창 뜨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 취한 거야.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 이념, 역사 해석, 담론에 대한 고민,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종류의 고민이 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쟤들은 말이야. 범죄이냐? 뭐 쟤들 되겠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에서 드러나냐면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이주호 같은 자를 안 치냐고. 나는 이주호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그 사람 좀 아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그 목적성이 아니라 그 도구성이나 실용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내가 오늘 입 바른 소리 좀 할게. 아니 보셔. 그 저기 누구야? 저기 김대중. 김대중에는 교육부 장관의 그 영악한 그 교육판을 영악하게 판을 조질 수 있는 영악한 머리를 가진 이해찬을 앉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자유공화 세력에게 영악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주호는 눈알이 이렇게 땡글땡글 돌아가면서 어디가 아랫목이야, 어디 앉으면 따뜻하지, 어디 앉으면 밥상이 걸지게 나올까, 이 계산하는 인간이라고. 그리고 가끔 남 뒤통수 치고. 그리고 넓은 학교라고 뭐 뭔지도 모르고. 아 참나.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27% 나오고 있는 건 내가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들 입장에선 야 윤석열이한테 진정성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무시무시한 중국과의 싸움을 저렇게 멋있게 풀었어. 나토 가서 막 하고 막 워싱턴 가서 풀어. 아 그러면 그 정신이 정책이 돼야죠. 그게 그 문제 의식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념, 우리의 역사 해석, 우리 그런 대로 그대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거는 맹탕이야. 그럼 이것도 폼 잡고 그냥 떠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나 오늘 제가 오늘 평소에 내가 윤 대통령을 비판 안 하지만 오늘은 아주 작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은 그건 진정성이 있냐 없냐라고 말할 것 없어. 한동훈은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간첩이요. 맞아.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말할 게 없어. 한동훈은. 그 조선일보 아바타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공작원. 근데 거긴 진정성이라는 세 글자를 얘기할 그 얘기를 적용할 가치가 없어. 그 대상으로서. 레벨이 안 되고 가치도 안 돼. 근데 윤석열은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비판을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거 명심하시오. 윤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가서, 그 다음에 스페인 마드리드 가서, 나토 가서, 워싱턴 가서 그렇게 폼을 딱 잡고 제대로 국격을 높이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러한 높은 고양된 정신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향성, 역사 해석의 편향성, 정신의 편향성에 대한 고민으로 이걸 당신이 다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야. 이거가 고민이 깊어질 때 나오는 정책과 인사가 있다고. 그렇죠. 예. 그걸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그런데 무슨 뭐 시민사회 소속의 뭐 줄줄이 이상하잖아. 강승규 다음에 누가 황상무? 그렇죠. 그 사람들 시민사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홍보수석 황상무는. 황상무는 홍보수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거꾸로 나 같은 사람도 거꾸로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마드리드 나토 가서 워싱턴 가서 행동한 건 다 그냥 따라진 각본대로서 한 거고 머리는 비어 있어? 심장은 비어 있어? 윤석열한테 진정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 게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의 이 경랑기에서 가슴 뜨겁게 활동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회의감을 마지막 선거 기간에 안겨줬어요. 한동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어차피 나도 그 중에 하나고 어차피 인생을 그런 식으로 걸고 살았어. 지 좋다고.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나 연민도 없고 뭐 가슴도 안 아파. 근데 내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일반 국민은 사나워져 있다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연쇄살인범도 진정성 있는 연쇄살인 종중을 좋아한다고. 진정성이 있다면. 점잖고 합리적이어도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없으면 밥맛이야. 지금 그런 민심이 특히 한국에서 심해요. 그렇죠. 심하죠. 여기가 그런 땅이라고. 그런 땅이 그렇게 사나워져 있는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한지 진정성 차원 문제, 그걸 담은 네. 인사와 정책의 차원인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차원으로 튀는 거지. 두 번째가 진정성 차원이고, 네. 세 번째가 이제 정책과 인사 차원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객관적으로는 네. 또 그 상당한 우리 국민들도 외교안보 군사에서의 정책 인사, 지금 뭐 이정섭 장관을 넣고 여러 가지 선거의 도마 위에 올라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그 정책과 인사는 좋았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의 정책 인사도 사회 정무 등등과 비교하면 훨씬 좋고 적절했어요.
그렇죠. 이 무서운 경제 위기를 잘 지금 넘겨가고 있지. 넘겨 있죠. 근데 이제 이 사회나 정무나 혹은 정신 가치 뭐 이런 전체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의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천이 되는 부분의 인사와 정책은 표의 원천은 여기거든요. 네, 사람들은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 많이. 그래서 이제 이 선거는 사실은 감정이고 가슴입니다. 그 파트는 사실 아닙니다. 영 아니고 꽝이죠. 뭐 한쪽은 뛰어나고 또 한쪽은 영 아니고 매우 안 좋고 이게 극명한 컨트라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또 진정성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쪽에서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여기에서도 뭔가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 네. 여긴 근데 꽝이야. 그럼 당신이 이것도 실은 누가 대본 써준 거 읊고 다니고 그냥 폼 잡고 다녔다는 소리잖아. 그냥 그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위기야. 그게 지금 여기 위기가.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반대자까지도 저 진정성 무섭네? 라고 하는 그럼 아주 절실한 그 말하자면은 이 강도와 그다음에 이 의지가 묻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툭 떨어지니까 허방다릴세. 그러니까 야, 윤석열은 인생이 다 쇼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까딱하면 이게 이제 정무적으로 이제 이번 선거 때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가 군사 지정학적 차원이고, 예. 두 번째가 정치 이념 역사 해석 이런 거랑 연관이 있는 진정성의 차원이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사와 정책 차원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또르륵 엮여야 된다고 진정성 차원이 중간에서 딱 이걸 해주는 거지. 그게 참 이 중간 허리가 이게 작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아쉬워. 아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조 박사님께 여쭤볼게. 이렇게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길고긴 레임덕으로 이제 윤석열은 천한 개처럼 여기 목줄 채워져 질질 끌려다니고 이제 나라는 개판 나는 거야? 위기에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그 리더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사중생의 각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하면은 승부사의 기질이 발휘가 되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김짬정 결론을 봅니다. 네. 선거 결과가 이 모양인데 이를 두고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24시간도 안 돼서 조중동 그다음에 한오경 한겨레 오마이 경향까지 거의 모든 지상파와 정편이 하루 종일 윤을 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27% 그런데 한 30% 가까운 사람들이 윤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도 해. 네? 입 바른 소리 좀 해서 그렇지. 그렇지. 이건 대단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요. 사중생에다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승부사의 기질과 그렇죠. 저기 수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사중생이 뭐가 어떤 측면에서 이 사중생이 발휘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한 조건은 그겁니다.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 의해서 세계가 글로벌 군사 지정학 원리가 굉장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자, 대한민국은 사실 대한민국의 이 운명은 알파와 오메가가 군사 지정학입니다. 아주 오랫된 동안. 지금은 더 아주 현장에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위기 요소가 있고 또 그 위기가 있고 금방 망할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글로벌 군사지적 구도가 안정돼 있으면은 아주 치명적인 사고는 안 납니다. 글로벌 군사 지정학 구도가 한반도를 둘러싸서 그게 다시 말하자면 한미 관계가 안정돼 있으면 치명적 위기는 없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백모 우리 선생님께서 얼마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 원리가 사실 국제정치학자들이 게을러서 이 부분을 잘
관찰하거나 책에 개념화시키지 못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제가 처음 만든 말이야 이거. 네, 그 완전히 요새 이제 말하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학계든 네. 혹은 정책 담당자들, 감사합니다. 예. 혹은 리더들도 그걸 그냥 굉장히 의 그대로 단극 그 단극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지막지한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 관여, 개입 이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방주의. 일방주의죠. 네, 그러니까 단극과 일방주의가 바로 네, 미국 매칭이 되고. 그게 매칭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다극과 다자주의, 다자주의, 멀티레터럴리즘이 매치가 되는 이렇게 페어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페어가 단극인데 다자주의랑 매칭이 되는 이런 돌연변이 페어가 생겨서 이게 밀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제 이걸 제가 처음으로 개념화시킨 사람이야. 지구에서.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냉전 시기, 그다음 냉전 종식 시기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냉전 시기는 두 양극이 바이폴라가 팽팽한 균형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느슨한 것보다 이게 더 안전하다, 평화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소위 말하자면은 헤제모닉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그렇죠. 그 뭐야 힘이 두 개가 팽팽하면은 그 밑에 있는 행위자들이 별로 사고를 못 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탈냉전 시기에는 그냥 가릴 것도 없이 다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국제 레짐을 만들면 다자적으로 다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오류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났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빨아봐야 지금 시진핑 나오는 거고 소련 공산당 빨아봐야 지금 석유 마피아 푸틴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거지 뭐. 저는 말을 험하게 그러니까 결국 학교를 못 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되는데 또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 이때 단극은 미국의 그 헤게모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섬기고 주도해온 서방 문명에 깃들어 있는 인류 보편 가치를 우리가 유일한 원칙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에서 단극이에요. 그렇죠.